네, 2022학년도부터 정시 모집 인원이 늘었어요. 뭐 당연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이사항이 뭐냐면 EBS 연계율이거든요. 근데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줄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EBS 70% 연계를 했을 때도 사실 뭐 다른 타 과목은 뭐 그렇게 큰 연계율을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유독 가장 연계율이 좋았던라고 생각하는 거는 국어의 문학작품들은 굉장히 연계율이 좋았고 거의 똑같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2022학년도부터는 연계율이 50%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질문이 아니라 유사한 질문들을 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EBS 연계율이 줄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거에 대한 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우리 김대철 원장님께서 정의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2022학년도에 변화하는 입시 중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뭐 입시 정원의 비율이 는다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습에 있어서 방향을 설정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연계율이 50%로 줄어든다. 2022학년도면은 현 고2 부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중학생은 이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문학이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70% 연계율일 때는 문학 작품이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볼게요. 2020년도 작년에 봤던 수능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 현대소설 1편, 고전소설 1편, 그 다음에 현대시 2편, 고전시가 2편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전산문, 그러니까 고전소설이죠. 고전소설 수능 특강에 나왔던 작품 그대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현대소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능 특강에 나왔던 작품이었고 그 다음 고전시가도 수능 완성에 나왔던 작품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현대시 2편 중에서 한 편만 수능 특강에 나오고 한 편은 학생들이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대시 한 편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모든 작품들은 연계가 되어서 학생들이 전부 다 알고 있던 작품들이었습니다. 이게 연계율 70%의 힘이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학생들이 문학은 어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EBS면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아는 작품이 나오려니. 그럼 현대시 한 편은 어떡합니까? 전혀 어이없는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 편과 비슷한 유형의 혹은 내용의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문학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 2022학년도부터는 연계율이 50%로 떨어지면 그럼 당연히 어느 부분이 타격을 받게 될까요? 그쵸? 문학이 연계율이 떨어지게 되고 문학 작품이 모르는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르는 작품을 이제 처음 보는 작품을 1시간 20분 시험 보는데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능력을 과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수업을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열심히 문학을 공부해서 이걸 해결한다?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을 키우자면, 그러니까 모르는 문학 작품을 읽고 그걸로 어려운 문제를 푼다. 간단히 말하면 그 능력이 필요한 건데요. 난생 처음 보는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을 읽고 5분, 6분 내에 읽고 1, 2분 내에 문제를 푼다. 7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문제를 푼다라는 능력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키워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전체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느냐? 국어만 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국어만 열심히 공부하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국어만 공부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뭐 문과 학생들은 사회도 해야 되고 이과 학생들 과학해야죠. 수행평가해야죠. 뭐 책도 읽어야죠. 그 와중에 문학 독해력까지 키운다? 고등학생이? 글쎄요,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중학교 학부모님들께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중학생 때부터 좀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책 읽기죠. 책 읽기와 그 다음에 문학작품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학작품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 같은 것들을
좀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건지 스스로 어머님과 토론을 하고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웠을 때 연계율이 50%로 떨어지는 수능에서 효과적으로 대체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정시 비율도 확대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수능이 중요해지는데, 그 와중에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수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시를 열심히 필기를 하고 동그라미를 쳐서 내가 이 시를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요. 현대소설을 공부한다, 뭐 현대소설 100작품을 내가 다 읽어봤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처음 보는 소설을 읽고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근본적인 독해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고등학교 올라오면, 중학생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뭐 국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연습 때문에 네. 아무래도 중학교의 평가 방식과 고등학교의 평가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고등학교는 지금 내신 평가 방식이 상대 평가이고, 네. 중학생은 절대 평가인 성취도 평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짚어주신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더 그나마 독해를 할 수 있고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확보되지 않을까. 저는 중1 때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시험도 안 보잖아요. 그때 책 많이 읽어두면 그게 평생의 자산으로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3 때도 물론 네, 중요할 거고요.